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금은 백수, 부산에서 테레사 여고를 나온 찐 PK. 어째 인사를 어때 좀 PK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에 뭐 PK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뭐 이렇게 훅 들어오신다고요? 전현희 위원장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으니까 쫓아내야 된다. 결국 그 돌격제장이 사실 이제 유병호 이제 사무처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포스만 봐도 좀 무서워요, 사실은. 솔직히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와. 그래서 꿀릴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의도가 너무나 뻔하고 보이는 것과 달리 좀 겁이 많구나. 아니 눈에 탁 찌르고 직원들 꼭 괴롭혀요. 저버렸습니다. 네. 나를 조사를 해서 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왜 나를 조사를 안 하고 왜 직원들만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냐?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림수죠.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TV 부산 바꿔야 바뀐다. 김대규 PD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이게 특집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뭐 할 때마다 특집이래. 근데 오늘 진짜 특집입니다. 지금 벌써 며칠 전부터 아주 핫하죠. 지금까지 많이 언론에서 다룬 얘기 말고 그 외에 정말 비하인드를 이 부산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직접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금은 백수 전현희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고 또 부산에서 테레사 여고를 나온 찐 PK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향에 많은 시청자분들 함께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도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 반갑습니다. 윤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이의 딸 강윤경입니다. 자, 한 번 더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재송, 단여, 단송 지역구를 둔 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거꾸로 갈게요. 대부분은 이 얘기부터 할 거라고 그쵸, 공수처 얘기부터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말고 어째 인사를 어때 좀 PK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에 뭐 PK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뭐 이렇게 훅 들어오신다고요? 네. 지금 권익위원장 그만두고 네. 지금 사실 1년간 가까이 탄압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신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냥 원론적으로는 국민들이 저한테 명령하는 것에 따르겠다. 제가 쓰임새가 그렇죠. 어떤 쓰임새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차차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출마를 하겠다. 그렇죠. 내지는 이번 총선에 꼭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다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태어난 곳, 자란 곳,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자란 곳에 대부분 다 그 지역에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서 많은 일들 하고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란 곳에 우리 강윤경 변호사가 꼭 그 지역은 열심히 아니라도 활동을 하고 저는 막여중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수영여중이셨어요. 그리고 대레사여고 출신이잖아요. 네, 그죠? 수영여중과 대레사여고. 그럼 대레사여고면은 저기 서면 쪽이잖아요, 그죠? 진구죠. 네, 진구. 진구. 지금 초유의 사태잖아요. 감사원이 공수처의 감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일어난 거죠. 대부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최재해 원장의 허수아비와 그 뒤에서 미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 결국은 불발로 끝나면서 허탕뿐만 아니라 완전히 지금부터는 이제는 지금 눈빛 보셨죠? 역공을. 이게 역공이라고 이제 엄청난 이제 준비가 되는 건데 결국 이제 그저께죠. 공수처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건데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올 4월 우리 위원장님과 그리고 지난 7월에 참여연대까지 잇따른 고발에도 전혀 미동이 없던 공수처가 모처럼 역시 이제 뭔가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 감사원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재형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주도 아래 거의 뭐 정권 돌격대라는 얘기를 들었죠. 거기에 이제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착수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2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3개 항목이 있었죠. 거기서는 이제 사무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전혀 우리가 법률로 따지면은 증거 없음인가요? 뭐가 되나? 감사원 용어로는 불문 결정이고 네. 검찰 용어로는 무혐의, 법원으로는 네. 무죄 판결 그쵸. 이런 걸 받은 13개 다 그죠? 네. 그냥 무혐의 처리가 된 부분을 약간의 변질을 시켜서 호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법 방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그죠? 사안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그냥 내용보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감사원 하면 대한민국의 공직 사장이나 회계 감찰 이런 걸로 헌법기관으로 제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임기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정권과 싸우는 그런 대쪽 이미지로 그렇죠. 그 때문에 사실 그렇죠.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그런 기관인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도 맞짱뜨고 싸워야 되는 사실은 그런 기관으로 하라는 건데, 이번 정권의 감사원은 처음부터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정권에서 전현 위원장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으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에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직무상 독립을 지키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감사원장도 지난 정권에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새 정권이 오니까 나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입니다 하면서 딱 거기에 이제 바꿨죠. 충성 행사를 하니까 거기는 물러나라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저기 바꿔야겠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칼을 이제 저한테 쓴 거죠. 근데 감사원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부터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이 무너졌다는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나죠. 이번 네. 그 국정감사에서도 보면 감사원장의 하는 얘기라든지 유병호 사무처장이 하는 얘기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감사원은 약간 무슨 국무기관 아니냐 약간 국무기관처럼 그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어떤 기관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국기문란이죠. 그렇죠. 헌정질서 문란이고, 우리 헌법상의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으로 헌법기관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헌법에 규정이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면서 대통령에게 우리는 뭔가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러는 거는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결국 그 돌격제장이 사실 이제 유병호 사무처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냥 포스만 봐도 좀 무서워요, 사실은. 그냥 뭔가 잘못 건드리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매일 이런 거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운동을 많이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머리도 짧고. 맞아. 머리는 그래서 약간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사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약하죠. 그렇죠. 저한테 이제 엄청나게 사실상 검찰의 특수부에 해당되는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을 권익위에 한 15명 가까이 바로 투입을 해가지고 권익위에 와서 상주하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한 2달 가까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원하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가 이제 쫙 깔리는 거죠. 그리고 다들 이제 벌벌벌 떠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와.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꿀릴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저 의도가 너무나 뻔하고 근데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을지 연습이라고 총리가 주재해서 장차관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 을지 훈련 연습에 갔는데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멀리 미망복도 못 받으셨잖아요. 지금. 멀리 앉아 있는 거 보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도 멀리 있다가 아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딱 가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가지고 전현입니다. 앉아 있다가 그래 그때 두 손을 했습니까? 아니요. 앉아 있다가 주춤주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딱 째려보고 그리고는 그러다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명패를 떨어뜨렸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실수로. 설마 제가 일부러 그랬겠죠. 명패가 떨어졌어. 땅에 뚝. 그래서 제가 딱 쥐어주고 딱 올려놓고 이제 뭐 유병호 뭐 이렇게 쓰여있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좀 그만 괴롭히라. 직원들 지금 왜 나를 지금 타겟으로 검사를 왔으면 나를 조사를 해야지. 왜 우리 직원들만 괴롭히고 나는 왜 조사 안 하냐. 그래서 직원들 그만 괴롭히고 나를 조사를 해라. 내가 얼마든지 조사받을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분이 보이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좀 겁이 많구나. 아니 사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눈을 탁 찌르고 그렇죠. 우리 직원들 그만 괴롭혀요. 잘못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실 거 나를 조사를 해야지 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아니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쨌든 제일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대했을 거 아니에요. 유병호 차장 그렇지. 그죠? 많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는- 사적인 얘기도 좀 하셨을 거 저는 같아요. 유병호는 모릅니다. 그때 한번 아.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계속 공격을 했죠. 유병호는 방어를 감사원 하는 수사관 거고. 특별조사국 수사관들 동원해서 저를 괴롭히고 언론에 흘리고 허위사실 흘리고 명예훼손 계속하고 저는 이제 정식으로 대응을 했죠. 감사를 할 때 나오는 법률적인 문제, 불법성, 절차 위반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히 이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죠. 제가 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2명의 이제 거기 조사관이 이렇게 상주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옛날에 보면 우리가 사채시장에 가면 명동 사채시장에서 돈 못 돌려받으면 몇 명 보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겁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분위기가 업무가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마비가 한두 명이 아니고 12명이면 네. 사실은 또 걱정 옷 입고 막 이게 분위기가 딱 보여. 근데 또 두 달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완전 공포 그렇죠. 분위기. 근데 한 달 지나면 서로 친해지지 않나요? 아니 유병호 총장은 여기 안 오고 아니 그냥 그분들하고 12명 그분들. 아 직원들끼리나 친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직접 보지를 그렇죠. 못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인지하는 게 있으면 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그럴 것 같아. 왜 군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왜 의무 경찰들 보면 전투 경찰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서 막아야 되는 입장. 그래도 그렇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죠. 전 위원장님이 저희도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건 알죠 하면서 좀 뭔가가 분위기가 타협안이 그러니까 들어오죠. 뭐 그것들만 기척만에 좀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12명이 이건 억압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위에서 거기 지시가 있으니까 감사원 조사관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고 저를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그러니까. 조사관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서 그 조사관들이 나를 좀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위에서 이제 뭐 조사하지 말라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 나를 조사를 안 하고 왜 직원들만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냐.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림수죠. 그렇죠. 압박을 해서 그렇죠. 이제 제가 부담감으로 사퇴를 하도록 직원들을 그렇죠. 계속
그리고 직원들이 그러면 저한테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나와주면 우리는 괜찮을 텐데 걔네 안 나와서 우리가 고생한다. 이런 걸 노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하고 또 특별한 사이시라면서요? 예. 안 그래도 좀 전에 저희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간담회를 당원들하고 해왔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또 특히 이제 뭐 개인적 인연이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또 모금적으로 또 선배 의원으로서 또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또 저한테 또 각별하게 국회 길을 볼 때 여기 길 가라 저 길 가라 이 길 가면은 많이 배울 수 있는 길이고 이 길 가면은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공적인 일을 해라 이런 뭐 많은 조언들 격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그것도 요즘 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현 대통령하고 오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너무 거창한 말씀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이고 20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험지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 그쵸.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 또 저도 강남의 강남을이었죠. 국회의원으로서 네. 정말 험지 중에 험지 활동을 같이 한다는 그런 같은 동병상련이랄까 이런 게 있었고요. 워낙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또 능력이 뛰어나셔서 사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라 오늘 이제 좀 응원하는 차에서 우리 지역에 함께 일정을 그렇죠. 보내고 왔습니다. 변호사님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강남을, 또 해운대을 약간 보면 서울에서 제일 잘 살고 부산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수영도 그렇죠. 약간의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시네요. 잘 사는 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험지인가 봐요. 그런 것이 묘하게 그렇게 좀 돼 있다 그죠? 근데 제가 강남에서 이제 당선이 됐었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약간 지레 그쵸. 포기하고 그쵸.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패배의식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자 동네는 여당 쪽, 그다음에 이제 좀 덜 부자 쪽은 민주당 쪽 이런 이제 공식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꼭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되면 그걸로 펴주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게 우리 네, 전현희 그래서 의원님이셨죠. 두 분들도 저는 뭐 틀림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되실 거다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잘 사는데 지금 아직 안 되신 분인데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하세요?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한 번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뭐 한 번 일단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다들 일단은 좀 한 번씩은 하셨는데 다음에 다시 이제 전현희 위원장님 뵙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특히 오늘 내가 저 장수를 따르면 나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않을까라는 오늘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의 전술과 전략을 잘 배워가지고 수영부에 저도 깃발을 꽂겠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면 정성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표는 사람의 마음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표를 주려면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 위원장님이 그 어려운 데서도 많이 이렇게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저번에 또 아쉽게 참 진짜 아쉽게 그렇죠. 이렇게 강남을에서 아쉬운 것도 아쉬웠던 것 같아. 뭐 서울하고 좀 틀리게 사실은 뭐 강남을도 마찬가지지만 부산, 경남, 그죠? 대구, 경북은 깃발만 꽂히면 뭐 우리가 뭐 빨간색 당이 된다, 뭐 국민의힘이 된다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정서보다는 윗사람들의 저기 그죠? 용산에 있는 분의 마음만 맞추려고 하는 게 지금 많이들 보이는데 특히나 이 PK가 많이 심하잖아요. 이제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이제 요즘 전국을 좀 많이 이렇게 순회를 하고 다니는 편인데 불경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경남에도 가보고 또 고향이 통영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거는 강남의 경우에는 내가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밝히고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당선될 때도 거의
혈혈단신으로 그렇죠. 하다시피 네, 하면서 그렇죠. 했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하지만 불경 지역에 오면 같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당당하게 그리고 민주당을 당원이다 생각하고 또 싸우고 사실 강남에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래서 아까 제가 뭐랬죠? 정성, 피와 땀과 눈물.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정성을 다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패배의식에 젖을 필요도 없고 여기는 너무나 지금 싹이 그렇죠. 많이 좋다. 터가 좋다. 저는 분위기가 상당히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뭐 제가 그게 아닌데도 요즘 막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가끔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수도권보다 민주당 그죠 당심이 더 여론조사가 더 올라갈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만큼의 지금 현 정부가 많은 헛발질을 하고 있고 특히나 부산부터가 벌써 이렇게 오염수나 그죠 여기 역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네, 제가 그런 봐도 생각이- 맞아 지금 네. 정상 7개월 남았는데 그때 강남을에 당선되실 때 7개월 전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두 분의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은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독립운동하듯이 네. 숨어서 당원 활동하는 거. 내가 민주당 당원이다 하면 그 중에서 꼭 찍혀서 뭐 사업도 못하고 비즈니스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도 가봤지만 완전히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 수영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다 생각해서 용기를 가지고 네. 틀림없이 그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네, 하나 더 생각이 여쭤보고 싶은 들더라고요. 게 원래 결정타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뭔가 뒤바뀌는 결정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해운대나 수영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여기도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하면은 좀 결정타가 됐다 이런 말씀 생각을 하실 때 제가 그 사실 강남에 이제 출마를 결심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한 게 한 10월경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죠. 그래서 몇 달 못한 거죠. 사실 한 5개월 그렇죠. 정도. 근데 제가 계획을 세웠던 거는 그 유권자가 뭐 많아봤자 한 10만 명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각 지역이 10만 명 비슷할 맞습니다. 텐데 10만 명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데 다는 어렵고 그 중에 50%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5만 명. 그러니까 5만 명 정도만 확실하게 마음을 얻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손을 잡자. 그래서 모르는 사람 사실 쉽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저는 또 이렇게 원래 좀 잘 약간 못하실 것 내성적이라 같은데. 잘 네, 그러니까, 못합니다. 네. 근데 일단 손을 잡고 또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정성. 내 마음이 그 손을 잡은 순간 느껴져요. 어우 가고 여기 가고 알죠? 싶. 아시죠? 그런 텔레파시 간절한 어, 나 당신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 정말 왜냐하면 이 손 잡는 게 투표까지 딱 한 번이잖아요. 맞아. 네. 몇 번을 뵐 수 있겠어요.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도 느껴졌어. 그러니까 네, 좀 좀 들으시면서 그게 손 한번 독설입니다. 잡아보고 싶어. 어떤 생각 드셨어요? 진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그 당연한 건데 아주 당연한 건데 이분을 믿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딱 가는데 손을 딱 잡는 순간. 그래서 요즘도 이 사람에게 전화 표를 맡기고 오거나 싶다. 뭐 문자 같은 거 보내는 분이 그때 이제 저랑 악수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한 번 했는데 그리고는 찍었다. 그러니까 악수를 그냥 악수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악수를 하면 그분은
찍을 확률이 한 60-70%는 된다. 사실 그쪽으로 따지면 우리 그 의원님이 그쪽으로는 어디서 지시는 분이 아닌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제 코로나 전후가 좀 바뀌는 거죠. 그쵸, 지금 같은 그쵸. 경우는 이제 네. 서울 잡기가 참 네. 어쨌든 좀 난처한데 위원장님이 이제 골자는 그거죠. 땀과 눈물과 피와 피, 땀, 눈물, 헌신한 정성. 헌신한 부분인데 그것들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힘든 강남이라는 그 지역을 극복해냈다는 것들은 타의 모험이 충분한 거죠. 제가 왜 계속 이거를 좀 여쭤봤냐면 좀 답답합니다. 이게 특히 이 정권 들어오면서 원래 뭐 TK, PK가 그냥 뭐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게 워낙 강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진짜 줄만 서면 왜냐면 사람을 이게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이나 그 야당에 대한 공포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식구들한테도 공포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 들으면 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든지 다 쳐낸다. 와, 엄청난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어떤 거기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용산에 잘 보이지? 이거 내가 이 한마디 하면 용산에서 알아줄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느끼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네. 약간 공포에 질려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 검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저도 뭐 그걸 엄청나게 지금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뭐 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검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는 뭐 감사원이라든지 그렇죠. 어쨌든 권력 기관을 통해서 억압 통치를 하는, 사실 뭐 군부 독재 시절하고도 비교될 정도로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굉장히 민주주의도 성숙이 됐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국민들이 뭔가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듯이 보이나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들이 저는 이길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런 보궐경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강력한 대통령제구나라는 걸 최근에 들어서 진짜 느끼고 있어요. 이게 꽉 대통령이 이거 그냥 제왕적이고 네. 전제적인 대통령제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민주주의의 대통령제는 그냥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견제는 하지만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말로만 듣던 제왕적,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제일 강력한 뭐 대통령제를 하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큰 우리 의원도 그런 생각 많이 좀 하시죠? 아니 요즘은 어제마다 천막 농성을 시작을 하고 이틀째였는데 두 분이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 그 방류수를 뿌리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있는데서 도발적인 행위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런 거 보면 자기 생각이 다르면 그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오는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 생각했어요. 뭐냐면 체류탄에 한 데서 딱 그 서면 한복판에 딱 앉아가지고 딱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 기분이 딱 드는 거야. 내가 양보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내가 한평생 35년 동안 부산을 지켜왔는데 너희들의 그 압박과 압력과 거기에 굴할 것 같으냐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놈들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딱 버티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니 신선하게 우리는 그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의 뜻을 펼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도발적인 행위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 삶을 항폐하게 만들고 완전 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근간의 뿌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좀 잡았어요.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고 꼭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한번 극복을 한번 해보리라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뭐 이제 거의 뭐 기성 확정이 된 거라서 말하자면 이제 수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주진우 검사, 공안 검사님이 이제 거의 공천이 전략공천 확실시 되는 것처럼 해서 되고 있는데, 야 이게 근데 그 탈이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검사 출신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되게 온화해 보이잖아요. 이제 검사를 대항하셔야 되는데 좀 뭔가 불거리 의지가 좀 생기시나요 요즘? 공안 검사 주진우 검사와 붙어서 꼭 이기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렇게 센 사람이 오면 더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그렇다고 전봉민 의원을 제가 안 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센 사람이 오면 또 불타오르는 게 또 우리의 특성이니 더 파이팅해서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이렇게 들었냐면 이제 조금 이제 본론을 들어가자보다 이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